부동산 대책 제3은 투기용 부동산의 증세와 기본소득 토지세 도입, 집값 폭등을 포함한 부동산 문제는 토지 유한성에 기초한 불로소득 때문이고 지대는 경제 발전과 도시 집중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불로소득은 없앨 수도 없고 없앨 이유도 없으며 헌법에도 토지 공개념이 있으니 조세로 한수해 고루 혜택을 누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지금의 부동산 문제는 과잉 유동성, 정책 왜곡과 정책 신뢰 상실, 불안감, 투기 목적 사재기, 관대한 세금, 소유자 우위 정책 등이 결합된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거래 허가제나 대출 및 거래 규제 등 불로소득 증가 억제 조치는 단기 효과는 몰라도 장기적 근본 대책이 되기 어렵고 풍선 효과를 수반합니다. 따라서 자유로운 거래를 허용하되 필연적으로 발생 증가하는 불로소득을 부동산세로 최대한 환수해야 합니다. 실거주 용일 주택은 통상적 수준의 부동산세 부과와 조세 감면으로 일부 불로소득을 허용하되 그 외 비주거용 주택이나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등은 불로소득을 대부분 회수하여 투자나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강력하게 증세해야 합니다. 저항이 있는 증세를 성공하려면 증세가 징벌 아닌 납세자 이익이 되도록 설계하고 또 납득시켜야 합니다. 민주국가에서 조세는 전액 국민을 위해 쓰이므로 나쁜 것이 아니지만 낭비나 부정부패에 따른 불신으로 세금은 내는 만큼 손해라는 불신이 팽배합니다. 이 불신을 줄이려면 세금이 납세자를 위해 전적으로 쓰여지고 대다수 국민은 내는 세금보다 받는 혜택이 더 많음을 체험해야 합니다. 이미 재난기본소득에서 체험한 것처럼 정책 목표를 위한 세금을 걷어야 한다면 써서 없앨 것이 아니라 국민 소득과 소비로 연결시켜 복지와 경제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으로 전액 지급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개인 토지 소유자 상위 10%가 전체 개인 토지의 64.7%를, 법인 토지 소유자 상위 1%가 전체 법인 토지의 75.2%를 소유할 정도로 토지 불평등이 심각한데 부동산 증세액을 공평하게 환급하면 소득분 포상 국민 90% 이상이 내는 세금보다 혜택이 더 많게 됩니다. 단기 소멸 지역화폐로 환급하면 소비 매출과 생산 및 일자리 증가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경제 활성화 이익은 대부분 고액 납세자의 귀속되므로 조세 저항은 매우 적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복지 지출이 OECD 평균인 22%의 절반에 불과한 저부담자 복지 국가이고 국민 가처분 소득 중 정부 이전 소득이 OECD 평균의 1/6에도 못 미치는 3.6%입니다. 중부담 중복지를 거쳐 고부담 고복지 사회로 가려면 어차피 증세로 복지를 늘려야 하므로 늘어날 복지 지출의 일부를 경제 효과가 큰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저항 없이 증세와 복지 확대를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건물은 사람이 만들지만 토지는 한정된 자원으로 국민 모두의 것이니 기본소득 목적 국토보유세는 건물 아닌 토지에만 부과됩니다. 현재 토지세는 재산세와 종부세로 토지가액의 0.16% 정도를 내는데 비주거 주택 등 투기 투자용 토지는 0.5%에서 1%까지 증세하되 증세분 전액을 지역화폐로 전국민 공동 환급합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국민 96%는 토지세를 아예 안 내거나 토주가 있지만 내는 토지세보다 환급금이 더 많습니다. 결국 기본소득 토지세는 토지 불로소득 환수로 부동산 투기 억제, 조세 조항 없는 증세와 복지 확대 및 불평등 완화, 일자리와 소비 축소로 구조적 불황이 우려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소비 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 등 다중복합 효과를 가집니다. 기본소득 토지세 전국 시행이 어렵다면 세무과 최고세율을 지방세 기본법에 정한 후 시행 여부와 세부세율은 광역시도 조례에 위임하면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시행하여 기본소득 토지세의 부동산 투기 억제, 복지 확대, 불평등 완화, 경제 활성화 효과를 직접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오해할 수 있어 첨언하면 주택은 주거용 필수품이고 부동산세 중과는 투기 투자 자산에 한정해야 하므로 무주택자의 실거주용 매입과 실거주 1주택은 중과세에서 당연히 제외해야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이 진짜 실력입니다. 지금의 부동산 대란 위기를 공정하고 충분한 부동산 증세와 기본소득으로 망국적 부동산 투기의 원천 봉쇄, 복지 확대와 경제회생, 4차 산업혁명 시대 모범적 K경제의 길을 여는 기회로 만들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달 시스템 자체 개발 운영 계획 전문가 간담회 뉴스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재의 조달 시장은 조달청이 독점하고 있다며 조달 시장에도 합리적 경쟁 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8일 경기도청에서 국가 조달 시스템의 지방 조달 독점 개선을 위한 공정 조달 시스템 자체 개발 운영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경쟁이 배제되면 부정이 생기기 마련이다.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조달 체계에도 경쟁이 도입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실제 나라 장터 물품 가격 비교를 해본 결과 시장가보다 더 비싼 경우가 90개 발견됐다. 대량 구매하니까 더 써야 하는데 강제로 비싸게 사는 것이라며 공정한 조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독점을 이용해 바가지를 씌울 수 없게 국회와 정부와 협의해 가능하면 법률 개정을 해서 합리적 경쟁 체제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가 주재한 이날 간담회에는 안병용 경기도시장 군수협의 회장, 정승현 도의원,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연합 국책사업감시단장, 박경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과 중소기업 대표인 최종환 3위CTS 대표이사와 김기태 아이코맥스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앞서 도는 지난 2일 민선 7기 후반기 제1호 공정정책으로 가칭 공정조달기구를 설치하고 조달청의 나라 장터를 대체할 공정한 조달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는 그 후속 조치로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조달청 독점의 문제점과 공정한 조달 시스템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개선책을 제시했다. 지난 3일 공정한 경쟁의 효율을 가져온다. 경기도 자체 공공조달 시스템 계획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낸 이왕재 부소장은 조달청에서 구매했다는 것만으로 면책되는 현재 담합 구조가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이 제품을 왜 이 담당자가 선택했는가,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과정을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은 그동안 지방정부에서 조달청의 독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경기도에서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면서도 다만 별도 기구를 만들었을 때 비용 대비 효율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태 아이코맥스 대표이사는 공정한 경쟁을 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를 하려면 저희 같은 일반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야 할 것 같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박경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효율성과 공공성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목표를 하나의 나라 장터 시스템에 넣고 운영하는 게 문제라며 미국은 법 자체를 바꿔서 민간 쇼핑몰이 조달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시장을 만드는데 경기도가 첫발을 떼고 조달청도 새로운 시스템을 고민해준다면 경기도가 추구하는 정책과 국가 정책이 맞물려 지역에 환원되는 공공조달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방 분권과 자치의 관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각도 있었다. 안병용 협의 회장은 국가가 지방 공무원들을 미숙하게 보거나 못 믿기 때문에 이렇게 독점 시스템을 운영해왔던 것이라며 지방자치 30년이 된 이제는 우리의 감시, 감사 기능으로 충분히 자주적 결정을 할 수 있고 독립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또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의 이번 결정은 새로운 변화와 중앙과 지방의 결정권을 재조정하는 데도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다음은 신속집행률 전국 1위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올 상반기 33조 7천억 원 규모의 재정 신속집행을 추진 역대 최고 집행률인 77.7%를 기록하며 17개 도 중 전국 1위를 달성했다. 정부가 발표한 전국 평균은 69.2%다. 올해 경기도와 시군, 공기업의 예산액은 89조 4천억 원으로 도는 이 가운데 신속집행 대상액 43조 3천억 원에 61.0%를 목표로 설정했었다. 이번 신속집행으로 목표치의 127.6%를 달성한 셈이다. 상반기 신속집행을 위해 경기도와 시, 군, 공기업이 전력을 다해 노력한 결과 전년 동기 23조 6천억 원 대비 10조 1천억 원을 더 집행해 최근 3년 내 최고치의 집행 실적을 냈다. 특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2조 6천억 원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3조 2천억 원은 도민의 생계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소비 촉진을 위한 마중물로 신속히 지급돼 코로나19 위기 속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 그동안 경기도와 시군은 재정 신속 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최원용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신속 집행 추진단을 구성하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다. 재난관리기금 예비비를 활용해 신속한 코로나19 대응 사업을 발굴,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성장에 파급 효과가 큰 대규모 투자 사업을 중점 관리했다. 실국장 및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월 2회 이상 수시로 실시하는 등 우수 사례 발굴 확산과 집행 부진 사업의 대책 마련에 노력했다. 또한 신속 집행 지침과 선금 집행 특례를 적극 활용해 비품, 물품 구입의 선지급, 선구매를 활성화하고 공사, 용역은 공정별로 나눠 선금과 중간정산금을 우선 집행하는 등 6월 말까지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했다. 최원용도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 국난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와 시군의 모든 공직자가 합심해 노력한 결과 역대 최고의 집행률과 전국 1위가 가능할 수 있었다며 정부의 3차 추경에 맞춰 중소상공인 안정자금, 공공일자리 지원 등 긴급히 필요한 추경 예산을 편성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손소독제 제조업체 불법 행위 적발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손소독제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허가도 안 받고 손소독제를 불법 제조, 판매해온 업체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인특권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6일부터 6월 12일까지 도내 손소독제 제조업체 94곳을 수사한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약살법을 위반한 43곳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중 의약예품 제조업 신고 없이 손소독제를 제조하거나 허가사항과 다른 원료로 손소독제를 제조하는 등 약살법을 위반한 업체는 9곳이며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약사법을 모두 위반한 업체는 6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손소독제 주원료인 에탄올은 인화성이 매우 높아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물질로 400리터 이상을 저장, 취급할 경우 사전 관할 소방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약외품인 손소독제는 제조업 신고 후 품목별 허가 또는 품목별 신고 기준에 맞는 원료를 사용해야 한다. 위반 내용은 위험물 취급 허가 없이 손소독제, 제조 및 저장, 의약외품 제조업 미신고, 허가 및 신고 기준과 다른 원료 사용, 기타 제조관리 의무 위반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성남시 소재 A업체는 위험물인 에탄올을 법적 최소 허가 수량 400리터의 90배를 초과하는 36,000리터를 이용해 1일 최대 18,000kg의 손소독제를 생산하다가 적발됐다. 암산시 B업체는 당초 에탄올 4,000리터를 저장한다고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허가받은 수량보다 12,000리터를 초과해 저장했고 양주시 C업체는 허가를 전혀 받지 않고 26,000리터를 불법으로 저장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화성시 소재 D업체는 의약예품 제조 신고 없이 총 132,000kg의 손소독제를 제조했으며 특히 이 업체 등 7곳은 허가 및 신고 기준에 맞지 않는 에탄올을 이용해 총 908,497kg의 손소독제를 제조하다가 적발됐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위험물 제조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한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현행 약살법은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없이 손소독제를 제조하거나 허가사항과 다른 원료를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표준 제조 기준에 위반해 공업용 에탄올을 이용한 업체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인특권 단장은 손소독제는 사용 즉시 화기를 취급하거나 화기 가까이 비치할 경우 화상, 화재 위험성이 있어 사용에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코로나19로 발생한 손소독제 품귀 상황에 편승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외시한 채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한 불법 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